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사속기 자격증 공략 A2G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모두 제가 잘 보이실까요? 제가 잘 보이고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신다면 모두 채팅창에 반갑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전세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라이브 컨텐츠 속기사 분들이 소리잡아 웹포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라이브 자막을 지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송출 딜레이가 없어서 자막이 아주 빠르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슈가님 안녕하세요. 네, 막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네, 채희 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쪼림님 안녕하세요. 네, 원영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반겨주시니까 저도 정말 기쁘네요. 특히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호응이 좋으신 것 같은데 덕분에 저도 오늘 행사 즐겁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제 소개부터 해볼게요. 저는 현재 한국 AI 속기사 협회 취업 지원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전세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볼 수사속기 자격증의 감독위원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감독위원인 제가 직접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속기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소소하지만 이벤트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행사 상세 내용에도 적었듯이 행사 신청 시에 사전 설문에 성실히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30명을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을 발송해 드릴 예정이에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당첨된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세요. 네. 커피 쿠폰은 이벤터스 가입 시에 입력하신 핸드폰 번호로 4월 5일 이내에 발송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30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벤트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웨비나를 끝까지 잘 시청을 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10분을 선정을 해서 도넛 교환권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참여 방법은 첫 번째, 네이버 카페 속기 홀릭에 오늘 시청한 웨비나에 대한 생생한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한국 AI 속기사 협회 카카오톡 채널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작성하신 후기 링크를 보낸다입니다. 간단하죠? 네. 참여 기간은 4월 11일까지니까 꼭 기간 내로 채널로 링크를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다들 참여하셔서 도넛 교환권 꼭 함께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진행 전에 잠시 안내드리면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 모바일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확대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화질이 좀 낮게 보이시는 분들은 상단의 톱니바퀴를 클릭을 해서 더 높은 화질로 변경을 하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할 행사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글 속기와 더불어서 수사속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 네, 한글 속기와 수사 속기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함께 비교해 가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속기 시험의 개요부터 일정, 접수, 응시 방법, 그리고 자격증 활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처음 수사속기 시험을 접하시는 분들은 설명만 듣고서는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행사를 위해 시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시연 영상도 보시면서 이렇게 시험이 치러지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더불어 각 시험장의 사진들과 응시하실 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함께 구성을 했으니까요. 평소 수사속기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궁금하셨다면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여기에 더해서 수사속기 채점 기준, 그리고 대비 전략, 연습 방법, 꿀팁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A to G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찬 구성으로 행사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여러분 모두 저와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시간도 또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때 채팅창을 통해서 제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속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채팅창에 대답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물론 현직 속기사분들도 좋아요. 네. 네,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막 올라오고 계시죠. 주연님도 네,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네, 남푼이님, 네, 저요, 네, 저요 다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속기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글 속기 자격증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 30일, 2024년 1회 한글 속기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었죠. 속기사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공통적으로 한글 속기 자격증을 합격을 목표로 해서 계실 거라고 대부분 익숙한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수사 속기 자격증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한글 속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글 속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자 상공회의소 주최의 자격 시험이에요. 속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설명할 또 수사 속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속기사 협회에서 주최하는 자격증으로 민간 자격증에 속해요.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실무에 가까운 그런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속기와는 차이가 있고요. 실무에 가까운 자격증으로 취업에 있어서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한글 속기는 성우 1명이 낭독을 하는데 수사 속기는 2명이 낭독을 하면서 발화자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시험 내용인데요. 한글 속기는 연설체와 논설체를 낭독한 후에 수정 시간이 주어지는 반면 수사 속기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서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급수별로 다른 추가 수정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낭독 시간과 수정 시간 또한 각각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속기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훨씬 더 높게 설정돼 있어요. 실제 실무에서 정확도가 중요한 만큼 수사 속기 시험은 실무에 좀 더 가깝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바로 타임머신 프로그램의 기능 키들을 잘 활용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글 속기와 수사 속기는 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표에는 없는데 채점 기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한글 속기는 띄어쓰기를 채점 기준으로 삼지 않지만 수사 속기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모두 평가합니다. 띄어쓰기의 경우에는 한글 속기 자격증 취득 후에 또 실무에 들어갈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실무를 접하시는 분들은 또 적응하시는데 시간도 또 걸릴 뿐더러 그동안 제 실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에 반해서 수사 속기는 채점 기준에 띄어쓰기도 아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에 더 가깝고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국가 자격증 시험이 실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춘 빠른 변화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는 실무용 자격증 시험인 수사 속기를 따로 실시하게 되었죠. 시험의 난이도는 한글 속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AI 속기사 협회 자격 검정 부서에 따르면 3급은 250자 정도, 2급은 이제 적어도 한 3급 정도의 진도, 그리고 1급은 한글 속기 2급 정도의 실력은 되셔야지 편하게 응시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타이핑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평소에 띄어쓰기나 조사 약어, 문장 부호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수사 속기 시험이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 속기 시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파헤쳐 볼게요. 네, 여기까지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네, 먼저 수사 속기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수사속기 시험은 수사 현장에서 조사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여러 사람이 불규칙한 속도로 대화하는 진술 내용을 영상으로 전송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녹취록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때 이제 영상으로 전송받는 이유는 2007년 영상 녹화제라는 제도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고인을 조사할 때 주요 내용을 모두 녹화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이와 더불어서 영상 녹화를 시작하게 됐고 그 녹화본을 바탕으로 실시간 조서를 작성하는 수사속기사 역시 기관에서 필요로 하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현재 검찰청과 경찰청의 경우 수사속기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수사속기는 꼭 취득하셔야 되는 필수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네, 시험 접수는 현재 진행 중이죠.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요. 4월 9일까지 응시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시험 접수는 한글 속기와 동일하게 선착순으로 자리가 차면 마감되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시 예정이신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일은 4월 27일 토요일이에요. 각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발표일은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인 5월 27일입니다. 뒤에 날짜가 동일하니까 좀 더 기억하시기가 쉽겠죠. 네, 접수는 한국 AI 속기사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공지사항에 2024년 제1회 수사속기 자격시험 검정 접수를 클릭하신 후에 원서 접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원서 접수 화면이에요. 모든 항목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전송해 주셔야 해요. 또한 인적사항, 증명사항 등을 모두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틀린 부분이 없는지 제출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명사진 또한 첨부를 하셔야 되는데 수험생분들의 신원을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도록 최근에 촬영하신 것으로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는 복수 선택이 가능해요. 1, 2, 3급 모두 복수 선택 가능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내 수준과 목표에 맞춰서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접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협회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자격증 취득 시에 어디에 좋은가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어쩌면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취득한 수사 초기 자격증, 그래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 흔한 정보 말고 정말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해봤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수사기관 취업에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청, 그리고 경찰청 해바라기 센터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해당 기관의 취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해보면요. 검찰청 속기사의 경우에는 검사가 조서 작성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동시에 영상 녹화실에서 조서 내용을 듣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검찰청에서는 2018년도 이후에 전국적으로 380여 명의 속기사를 채용을 해왔고요. 1검사, 1속기사를 목표로 해서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예요. 속기사 채용은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은 또 정년 60세까지 보장이 되죠. 임기제 공무원도 근무 연장이 가능하시고 10년 이상 근무 시에는 공무원 연금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시는 그 지인분도 연장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7급 상당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초봉, 급여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근무 환경도 굉장히 좋아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봉은 7급 연봉 수준이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2,900만 원에서 6,200만 원 사이이고요. 기타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돼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월급은 한 215만 원 정도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수당, 이를테면 가족수당,
보조수당, 뭐 직급 보조비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실제 급여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가볍게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정말 간단한 거고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비슷한 맥락의 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검찰청에서 수사속기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수사속기 자격증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 이거는 앞선 설명을 통해서 이제 다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사속기 자격증이 먼저 시행된 후에 속기사 채용이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검찰청에서 수사속기사를 채용하고 나서부터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게 됐을까요? 1번, 자격증이 먼저다. 2번, 채용이 먼저다. 네, 1번과 2번 중에 다들 채팅창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채팅이 올라오는 동안 잠시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 수사속기는 타임머신 영상 제어 기능이 가능한 그 소리잡아 속기 키보드만이 해당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드릴 경찰청 해바라기 센터 역시 소리잡아 속기사들로만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리 속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규칙성이 강한 현장에서는 뭐 완벽한 녹취록과 조서 작성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리잡아 키보드의 영상 제어 기능 활용은 수사속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막 올라오고 있는데 1.5번 뭔가요? 네, 네, 누구시죠? 네, 서혜원님 2번, 네, 2번, 네, 하고 나서부터 네, 번호로 골라주셔야 돼요. 네, 임가은님 2번, 네, 채희 아빠님 2번, 네, 2번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답변을 남겨주셔서, 네, 정말 다행인데, 네,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또 실시간의 묘미죠. 그럼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네,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번입니다. 1번 자격증이 먼저다. 네, 제가 본 번호 중에는 거의 대부분 2번을 많이 꼽아주셨는데 관리자님 그럼 살짝만 올려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번 선택하신 분, 계시네요. 네, 네, 대부분이 2번이긴 한데 네, 1번 계십니다. 네. 수사속기는 이제 협회에서 최초 시행한 자격증 시험인데 이후에 검찰청에서 수사속기사를 채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사속기의 교재 또한 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실무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채용보다 자격증이 먼저 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는 비하인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들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에 이어서 경찰청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해바라기 센터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중에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되면요, 실시간으로 녹취록을 작성하는 일을 맡게 되시는데요. 전국적으로 현재 34개소의 해바라기 센터가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전남 강진과 충남 홍성 이렇게 2개소가 새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해바라기 센터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 채용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급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2023년 기준으로 조사된 34개소의 평균 급여는 최대 300만 원에서 최소 105만 원 사이로 측정이 됐어요. 이 급여는 이제 평균 조사 건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보장이 되는 월급제이고요. 주말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조사를 작성을 했을 때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조사 건수가 이제 책정된 건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추가 수당을 포함해서 최대 5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무 주권은 주 5일 근무제고요. 일이 있을 때만 해당 센터에 나가서 실시간으로 녹취록을 작성을 하시면 되니까 다른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기에도 꽤 괜찮은 조건이죠. 이렇게 검찰청과 경찰청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수사속기는 실무와 가까운 자격증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수사기관에 취업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급작스럽게 채용이 필요한 경우나 모집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속기사분들 중에서 또 수사속기 자격증이 있는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공개 추천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수사속기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력임을 이미 시험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뜻이 되니까요. 또한 실제로 많은 현직 수사속기사 분들이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2024년도 올해 초반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경찰청 해바라기 센터 속기사 분들 중에 70%나 70%나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자료 조사를 통해서 그만큼 이제 자격증의 실용성이 높고 수사기관 취업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저희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속기사 지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검찰청에서 이제 10명을 채용을 하면 그중에 9명이 수사속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도 진짜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정량적인 데이터로 직접 확인을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수사속기 자격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글 속기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줍니다. 네, 3월 30일에 2024년 1회 한글 속기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요. 2회는 9월이에요.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시험이 1년에 2번밖에 없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사속기도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시험을 치르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속기 시험을 먼저 보고 나서 한글 속기 시험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덜 떨린다고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수사속기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의 또 한글 속기 합격률을 또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수사속기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의 합격률이 더 높다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속기 시험을 먼저 치르고 또 자격증이 이미 하나 있는 상태에서 한글 속기 시험을 치르니까 그만큼 긴장도가 완화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더 향상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 한글 속기를 준비하고 계시면 수사속기도 함께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수사속기 시험에 대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오늘 행사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험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알고 계셨던 분도 그리고 이미 이제 접수 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에는 직접 시험에 응시하는 시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영상을 위해서 현직 속기사분도 저희가 섭외를 해봤는데요. 실제 수사속기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것은 당연하고 한글 속기 자격증 1급도 취득하신 실력자 분이시니까 시청하시면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수사속기 검정 1급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투자자금 20만 불, 유동자금 10만 불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10만 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철수의 이름으로 가지 않더라도 백철수 앞으로 주식 지분이 분배가 됐을 때는 투자자금 20만 불에서 백철수의 이름으로 가지 않더라도 백철수 앞으로 주식 지분이 분배가 됐을 때는 투자자금 20만 불에서 유동자금 10만 불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불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백철수의 이름으로 안 갔는데도 있습니다. 백철수의 이름으로 안 갔는데도 그렇다는 말인가요? 투자자인 백철수의 명의로 송금을 해야 투자자인 백철수의 명의로 송금을 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네, 시연 영상 보고 왔습니다. 네. 올리시는 글을 좀 잠깐 보니까 어나더 레벨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네, 속기사분이 이제 단축키로 타임머신을 제어하면서 조서 양식에 이제 답안을 입력하는 영상이었어요. 정말 잘하시죠? 해당 시험 예시는 수사속기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에요. 2급과 3급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이 되고요. 뒤로 가기, 또 재생 속도 조절 이런 거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속도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시험 진행 방식, 조서 작성 방식 이런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험장 환경 및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진 자료도 함께 보실게요.
이번 연도부터는 수사속기 시험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각 지사에 있는 시험장에 방문을 해서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장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사실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험장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사진 자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각 시험장별로 자리 간격, 책상, 그리고 의자 높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이제 시험을 신청한 시험장의 환경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죠. 캡처 남겨주시면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 참고로 시험장은 현재 강남, 가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6개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강남 시험장 한번 볼게요. 네, 강남 시험장은 데스크탑 컴퓨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험 응시 시에 키보드 받침대가 구비가 되어 있고 의자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본인 체형에 맞춰서 안정적인 자세로 속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산 시험장인데요. 가산 시험장 역시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키보드 받침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의자 높이 조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험장 응시자분들은 방석을 준비하시거나 무릎치기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앞쪽에 이어폰 연결 잭이 있기 때문에 이어폰은 해당 잭에 꽂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대전 시험장인데요. 대전 시험장은 최근 이전을 하면서 노트북으로 모두 변경이 됐어요. 또한 이제 키보드 받침대가 있고 의자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서 강남과 마찬가지로 편안한 자세로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좌석 간격이 넓어서 주변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대구 시험장이에요.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대구 역시 키보드 받침대와 의자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서 편안한 자세로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광주 시험장은 노트북, 컴퓨터로만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키보드 받침대와 의자 높이 조절 기능이 잘 갖춰져 있어요. 특히 이제 좌석 간격이 굉장히 넓고 조용하고 또 집중된 분위기에서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험장인데 데스크탑과 노트북 컴퓨터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는 이제 응시 인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키보드 받침대와 의자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좌석 간격도 적절한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 각지의 시험장 환경이 좀 다양하지만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시험 응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또 같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물은 이제 속기사 전용 키보드, 신분증, 한글 속기와 마찬가지로 꼭 지참을 해 주셔야 하고요. 딱 한 가지 더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어폰이에요. 한글 속기는 시험장에 이제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속기를 하지만 수사 속기의 경우 각각 타임머신 제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 이어폰을 꼭 지참해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미리 본인 귀에 맞는 이어폰을 찾아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해당 이어폰으로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 안 됩니다. 네, 꼭 유선 이어폰으로 데스크탑 사용이 가능한 이어폰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또 아이폰 유저분들 중에 젠더가 8핀으로 된 이어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돼요. 네, 꼭 데스크탑 사용이 가능한 이어폰으로 미리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준비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보드 또한 이상이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연결선의 경우 여분을 하나 더 챙겨 오시는 게 좋겠고 만약을 대비해서 약어 사전을 이동식 디스크에 백업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수사속기 채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채점 기준은 실제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와 예문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자, 탈자, 첨자입니다. 네, 오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잘못 적은 글자, 탈자는 적지 않은 글자,
첨자는 음성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더 적은 글자를 뜻해요. 그리고 모두 채점 시 동일하게 1점 감점이 됩니다. 네, 만약에 예문을 보면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가 정답인데 내가 그럴 있다며 생각해요 라고 작성을 하신다면 각 탈자 1개, 오자 1개, 첨자 1개로 총 3점 감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띄어쓰기예요. 이 예문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네,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맞춤법과 동시에 띄어쓰기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수사속기 시험을 치르실 때도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숫자예요. 만약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냥 숫자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시를 좀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평소에 2024년을 글자 그대로 한글로 2024년이라고 적는 일은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전부 숫자로 쓰시는 편이 그냥 가장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예시에서 숫자 4 그리고 한글 만 이런 식으로 섞었었고 3번 예시에서는 숫자 2 그리고 한글 10만을 섞었었죠. 이것도 인정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단위를 한글로 쓰고 싶으면 만, 천, 백, 십 이걸 모두 한글로 쓰시면 된다는 점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외래어는요 발음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요. 컴퓨터, 뉴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건데 굳이 영어 철자 뭐였지? 뭐였지? 이러면서 애쓰면서 기억해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냥 딱 하나. 이니셜의 경우에는 그냥 영어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점이에요. 뭐 MBC, KBS, 뭐 SBS, 뭐 IT, 뭐 AI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이니셜, 알파벳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뭐 OECD, OTT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호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부호는 그냥 정말 말한 것만 적는다. 예를 들어서 1.45%예요 라고 발언을 했다면 중간에 1점 할 때 점은 말을 했잖아요. 부호로 표시를 해주세요. 퍼센트도 퍼센트 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하지만 뒤에 에요, 뒤에 문장을 마치는 온점은 발언자가 직접 에요, 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점은 찍어도 찍지 않아도 채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드린 채점 기준에 대해서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 질문 답변 코너나 협회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만약 수사속기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앞으로 준비할 예정이라면 이번 코너를 또 특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번 웨비나에서만 특별히 들을 수 있는 정보,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샅샅이 아주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다들 귀 기울여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수사속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타임머신 제어입니다. 네, 타임머신이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타임머신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소리잡아 키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영상이나 음성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이용을 하면 녹화와 동시에 재생을 해서 생방송을 멈추거나 내 마음대로 돌려보면서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끊어듣기나 반복 듣기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 등의 신문 영상, 국회나 의회 의사 중계 시스템, 뭐 실시간 회의 영상, TV 방송, 인터넷 방송 이런 다양한 영상 및 음성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현직 분들 중에서도 이걸 안 쓰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툴이죠. 그래서 수사속기 또한 이 타임머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시험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키보드 상단 오른쪽에 타임머신이라고 적혀있는 동그란 펑션 키를 누르시면요. 실행이 되고 키보드 왼쪽 중앙을 보시면 AI 모드라는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숫자 키를 보시면 AI 모드와 같은 색상으로 적혀있는 작은 글씨들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숫자 키 2에는 재생이라고 작게 적혀 있어요.
재생, 일시정지를 할 수 있는 키예요. 마찬가지로 7에는 뒤로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말 그대로 뒤로 가기를 할 수 있는 키입니다. 이렇게 AI 모드와 숫자 키를 이용해서 타임머신 제어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용 방법은 AI 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키를 누르는 거예요. 사실 이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에도 앞서 말한 숫자 2나 7 이렇게 두 가지의 키보드 키로도 충분하게 제어가 가능하시고요. 뭐 이유는 이제 속도 조절은 시험 중에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리 시작 전에 세팅을 해두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1.2 정도의 속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실력이나 뭐 뒤로 가기 사용 횟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1.1이나 정배속 그 상태로 재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연습하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을 텐데 마이너스 1.2배속으로 설정을 해서요. 되도록 멈추거나 뒤로 돌리지 말고 치는 것을 가장 권장을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정 시간까지 시험 시간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정도는 남기시고 이 시간 동안 맞춤법 검사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꿀팁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원하시죠? 다들 뭐 궁금해 하실 거예요. 뭐 엄청난 꿀팁은 사실 아니지만 저도 연습을 해봤고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을 들어봤을 때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연습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속도를 아예 낮춰서 응시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수정 시간까지 다 활용을 해서 한 번에 작성을 아예 완료를 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초안 작성이 곧 그냥 완성본이기 때문에 시간 조절은 물론 완성도를 높이시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도를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속도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한 이제 타임머신에서 도구, 옵션, 재생 설정 이렇게 들어가시면 뒤로, 앞으로 이동할 때 몇 초씩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끊어듣기 간격의 초를 내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기본 설정은 3초 뒤로,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3초는 좀 너무 길어. 그래서 2초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건 뭐 실무 경험이 좀 풍부한 현직 속기사 분들의 기준이고 응시자 분들은 굳이 초 설정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연습을 해봤을 때 내가 느끼기에 좀 너무 길다, 짧다 싶으면 자유롭게 타임머신을 통해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띄어쓰기에 관련된 팁이에요. 한글 속기와 달리 수사 속기는 띄어쓰기도 채점에 들어간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약어에 자동 띄어쓰기 기능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또한 뭐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처음의 느낌, 당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에서만 그냥 구분해서 써주시면 돼요. 예문을 한번 보면서 말해볼게요. 네, 있는데 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데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는 대가 장소를 뜻하거나 뭐뭐 하는 일 등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를테면 뭐 근처에 치킨 맛있는 데 있어. 뭐 집에 가는데 얼마나 걸려? 이런 뭐 등등이 있겠죠. 그 외로는 아예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띄었을 때도 뭐 띄어쓰는 게 맞을 때도 뭐 붙여 쓰는 게 맞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외우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요. 되도록이면 그냥 첫 느낌 그대로 띄어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시험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긴장이 돼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법도 너무 이제 의식해서 완벽하게 치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부담감에 눌려서 제 실력 발휘를 또 못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의식하시지는 말되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지켜주시는 것,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수사 속기는 추가 수정 시간을 급수별로 다르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속기에 비해서 합격 커트라인 정확도가 뭐 다소 높기는 하지만 이런 주어지는 추가 수정 시간도 요
요 추가 수정 시간 동안 충분히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 그리고 수사 용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 피해자, 피의자, 진술 뭐 이런 것들은 뭐 익숙한 단어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큼은 다들 이제 뭐 눈에 익으시겠지만 좀 낯선 단어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대질 조사는 피의자와 목격자 또는 다른 피의자를 직접 마주하게 해서요. 서로의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이제 진술 사이의 모순을 밝혀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이 공소장에는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 구성 요소, 요건 이것은 이제 특정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인데 예로 뭐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상고, 2심 재판 결과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3심 제도를 따르고 있죠.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아니어서 다소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단어는 아는 만큼 들리잖아요.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이 단어들 외에도 법률 용어나 수사 용어들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하다가 쉴 때 법정 드라마 같은 거 한번 시청하시면서 쳐보세요. 되게 재밌잖아요.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것은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코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수사속기 시험 응시에 관한 꿀팁 3가지입니다. 네, 아주 유용한 정보들만 모아서 왔으니까 다들 귀 쫑긋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자 구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언자 구분을 하는 것도 조서 작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현재 이제 수사속기 시험은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말하는 문답의 형태로 대화를 해요. 다수 대화자보다는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번 꼬인 발언자를 풀지를 않으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문답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냥 한글 속기 시험을 칠 때 실수로 한영키를 바꾸지 않아서 다 끝나고 보니까 영타로 작성되었거나 뭐 이런 거죠. 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아찔하실 거예요. 네, 수사속기의 발언자 역시 비슷한 맥락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언자 구분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타임머신의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시연 영상을 자세히 본 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해당 속기사님이 키보드에 그 F2와 F5가 빠져 있어요.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손이 이제 좀 더 편한 위치로 키 설정을 바꾸고 근처에 잘못 눌러질 수 있는 키들은 그냥 미리 빼두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험을 위해서 굳이 바꾸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었죠. AI 모드와 함께 숫자 2번, 8번, 그리고 앞으로, 뒤로 6번, 7번을 사용을 해서 영상 제어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타임머신을 이용하실 때 옵션을 통해서 키를 또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타임머신 도구, 옵션, 펑션 키로 들어가시면 기본 키들을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꿀팁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시간 분배를 잘하는 것입니다. 수사속기는 이제 등급별로 이제 별도의 수정 시간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한글 속기처럼 낭독 시간과 법문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포괄적으로 한 번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시간 내에 자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속기록을 완성해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현재 나의 실력에 따라 배속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띄어쓰기와 맞춤법, 문장 부호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남는 시간을
활용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시간 분배를 잘 하시는 것이 합격을 돕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꿀팁을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연습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습 자료는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네, 소리잡아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교육 지원, 학습 자료, 그리고 수사속기 예상 기출 탭을 누르시면 연습 문제와 기출, 조서 양식까지 자료를 모두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페이지 공지에는 수사속기 연습 시 첨부 파일, 조서 양식을 다운받아 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사속기 조서 양식으로 질문을 하는 의미의 문, 그리고 답변을 의미하는 답, 이렇게 엔터를 쳐가면서 문단을 넘길 때마다 이 문답이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만들어둔 파일이에요. 이 양식은 실제로 시험을 칠 때 사용하시는 양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습 시에 꼭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서 반드시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제 수사속기에 대한 실시간 질문 답변을 좀 진행해 볼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고자 만든 코너인데 수사속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채팅이 올라오는 동안 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베스트 3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외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그냥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수사속기가 실제 실무에 얼만큼 도움이 되나요? 네, 일단 수사속기 시험 과정은 실제 조서 작성 과정과 유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타임머신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맞춤법과 띄어쓰기 또한 실무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에요. 수사속기사 교육 담당자분 말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사람들 기준으로 자격증이 없는 분보다는 있는 분들이 면접을 볼 때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교육 때도 비교적 이제 적응이나 흡수가 빠른 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교육을 마친 뒤에는 메인 속기사님이 직접 서브 속기사 분들과 현장 실습을 또 진행을 해요. 이때도 훨씬 교육이 수월하고 적응이 빨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둘째, 네, 수사속기 자격증을 보유하면 기관 취업이 바로 가능한가요? 네, 수사속기 자격증은 실무 중심의 자격증이라 취업에는 분명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자격증만으로 취업이 완전히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속기 능력은 기본이신 거고 면접 태도나 그리고 매우 중요한 평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 채용 담당자에 따르면 그 센터와의 거리 그리고 면접 태도, 한글 속기 급수 이런 것들이 조건이 좀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속기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을 더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네, 셋째,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한글 속기에 이미 익숙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보통 1,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추천을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수사속기의 특징상 타임머신 제어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5분 낭독부터 시작해서 점차 10분 동안 연속해서 속기를 해보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느냐겠죠. 이렇게 제가 말하는 동안 채팅창에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네, 수사속기랑 한글속기 같이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하죠. 베이스는 어쨌든 정확하게 치고 빠르게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발화자를 구분을 해 간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다인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수사속기 3급만 있어도 실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세요. 그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보시면 서브 속기사분들, 메인 속기사분들 뽑는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서브 속기사 기준으로는 3급이시기 때문에 네, 3급만으로도 가능하시겠죠. 네, 그리고 한7942N님, 네,
천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쉼표 없이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1000 네,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안 지어도 네, 무관하고요. 네, 토론타이완님인가요? 토론타이완님인가요? 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을 하나요? 네, 우선시 되겠죠.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다른 기준에 동일한 선상에 계시다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좀 우선시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M주님, 네, 자격증 시험은 연 몇 회인가요? 네, 현재는 1회, 연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할라할라님, 시험은 몇 시에 시작인가요? 네, 지금 현재 접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몇 시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셨을 때 1급 9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작년이라든지 예전에 시간표들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접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시간표를 같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글씨군 맞나요? 네, 네. 띄어쓰기가 혹시 2번 들어가는 경우는 감점 요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띄어쓰기가 채점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이 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해주신다면 그건 감점 요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님, 네, 연습은 자료만으로 혼자 연습하는 걸까요? 네, 혼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봐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리잡아 아카데미 선생님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협회 쪽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럼 그런 부분에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라공님, 네, 연습 자료는 올려져 있는 것 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 그리고 예전 기출 문제를 같이 다운 받으시면 연습 자료는 그래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수선아님, 상용구 사용 가능한가요? 네, 기능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예쁜님, 수사속기 시험 시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자소 단위 삭제 설정이라는 거든지 가능한가 해서요. 네, 그런 부분은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오셔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설정을 다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집에서 하는 컴퓨터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두시고 싶다. 그럼 오셔서 그런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율링님, 한글 속기처럼 올려져 있는 연습 자료 말고 다른 데서 참고할 만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 홈페이지에 저희 올려져 있는 연습 파일, 기출문제 파일, 그런 파일들만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배지베베님, 3급, 2급 접수했으면 2급만 취소도 가능한가요? 네, 연습을 해보시고 네, 2급 안 되겠다 싶으시면 네, 취소도 가능합니다. 네, 그 문의는 협회를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곰팡이님, 네, 한글 속기랑 수사 속기를 공부를 겸해서 하면 비중을 몇 대 몇으로 해야 공부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수사 속기를 이렇게 매 회차별로 이렇게 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수사 속기를 공부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 속기에 조금 더 매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글 속기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글 속기 하시면서도 네, 띄어쓰기가 조금 습관이 돼서 나온다고 해도 네, 나쁠 건 없잖아요. 채점 기준에 다 들어가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면 딸기님, 만일 중간에 이어폰이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감독원께서 따로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예전에 시험을 봤을 때도 만약에 이제 중간에 뭐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어폰이 잘못됐다, 그러면 손만 조용히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확인한 후에 자리를 옮겨드리거나 아니면 재시험을 진행을 해드리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한번 좀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답변을 좀 받아봤어요. 네, 그러면 좀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뭐 수사조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수사속기는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 주관을 해요. 네, 수사속기로 수사속기사로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필수로 취득하셔야 되는 실무에 가까운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접수는 9일까지고요. 시험은 4월 27일에 오프라인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난이도는 한글 속기 시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중요한 건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시험 볼 때 꼭 개인 유선 이어폰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웨비나에서 이제 다뤘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의 질문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요. 만약 수사속기 자격증에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협회 홈페이지 내에 질문 답변 코너를 이용해 주시거나 협회로 전화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메모 한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1544-3814 또는 070-5090-7919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제가 홈쇼핑 같은데 네, 협회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행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끝날 시간이 오니까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웨비나 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아직 속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실시간 속기 상담소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월 열리고 있는 속기 상담소에서는 이제 취업, 채용 정보를 포함해서 속기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속기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평소 시간을 내서 협회에 상담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분, 1대1 상담이 좀 부담스러웠던 분, 이런 분들이라면 4월 실시간 속기 상담소에는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로 오늘 영상에서 본 타임머신과 같은 속기사 전용 소프트웨어 활용법, 그리고 프리랜서 속기사와 함께 나누는 솔직한 이야기 등 이런 다양하고 유익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웨비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서 후기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시청한 웨비나에 대한 시청 후기를 네이버 속기 홀릭 카페에 작성하신 후에 4월 11일까지 네, 11일까지 한국 AI 속기사 협회 카카오톡 채널로 성함, 연락처, 후기 링크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도넛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호응도 정말 잘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저도 정말 즐겁게 진행을 했는데요. 후기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을 알고 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수사속기 시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수사속기에 대해서 모두 알았으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누구나 100점 100승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네, 오늘 행사에 시간 내서 참석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수사속기 자격증 공략 A to G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 저는 진행자이자 한국 AI 속기사 협회 취업 지원팀 팀장 그리고 수사속기 감독위원인 전세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사속기 홍보 영상 함께 감상하신 후에 여기서 오늘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답이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